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8%대 하락을 하면서 2415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2.3%대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800선을 붕괴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 미국 시장이 연일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 시장 하락에도 좀 잘 버텼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에 따라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후폭풍까지도 이어지면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5%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7%대, 다우존스는 0.8%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좋지 못하게 나왔고, 서비스 부분의 평균 급여가 12% 정도 증가한 점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를 자극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9.1%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었고,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가 내년 초까지 금리를 4% 이상으로 인상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긴축 리스크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9월 FOMC 회의에서의 0.75%대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70%까지 상승을 하면서 미국 시장 좀 좋지 못한 모습,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뭐 그런 가운데서 사실 어제까지는 뭐 정말 잘 버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는 또 환율도 나름대로 뭐 잘 버텨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또 17원 상승을 하면서 1354원대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7천억 원대 유입이 되면서 오늘은 또 그 후폭풍에 따른 외국인들의 2,900억대 정도 프로그램 매도까지 좀 수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를 오늘 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제의 7천억 원대를 감안을 했을 때 이틀 동안에 순매수기 때문에요.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내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좀 붕괴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내일 또다시 조금 뭐 하락이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그렇지만 저는 뭐 여전히 같은 뷰로서 조정 시에는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하락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잘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오후장 들어서 나름대로 반등도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2시 반 이후에 또 갑작스럽게 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이 이 2시 반 넘어서 갑자기 좀 낙폭을 확대한 부분은 대만 국방부에서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좀 미확인 드론을 격추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시장이 좀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대만과 중국 관련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 또 중국 청두의 락다운, 이런 부분들도 오늘 좀 시장에 이제 또 이슈로서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뭐 발목을 잡는 모습인데, 사실 뭐 이런 코로나 발목은 이제는 정말 지겨운 뉴스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대만과 중국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추가적으로 뭐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게 뭐 전쟁으로 간다거나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의 또 악재가 있다면요, 계속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한 또 미국과 중국의 마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중 갈등까지도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악재를 부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8월 무역 적자 역시 마찬가지로 94억 달러까지 상당히 좀 무역 수지 적자가 심해진다는 모습도 좀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좀 다행스러웠던 거는
대한민국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7%를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2000년 3분기부터 지금 8개 분기 연속 대한민국은 GDP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역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질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또 이렇게 이제 싸지면요, 좋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추후에 상승할 기업들 발굴을 하면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내일 시장이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주말 동안에도 종목들 열심히 찾아가지고 일요일날 제가 좋은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보면은 정말 사야 될 그런 업종 종목들이 많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보시면요, 오늘처럼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500원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를 제가 이제 가장 계속적으로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오토에버라던가 이런 기업들 11만 원대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와 기아 8월 자동차 판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8월에 글로벌 도매 33만 대 판매를 했고 내수는 4만 9천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28만 6천 대 정도 판매를 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판매가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수소차 넥소의 판매량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980대로 전년 동기 무려 70%대 이상 증가된 자동차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에서 4만 대 판매를 했고 해외에서 19만 8천 대 정도 판매를 했네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자동차 판매 양호하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자동차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좀 환율이 많이 오르면 자동차 관련주들은 우호적인 환율 환경에 따른 수출이 좀 상당히 잘 된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또 포인트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오닉 6가 9월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모멘텀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오늘 0.7%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계속 좀 상승률 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철강주 좀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 쪽으로 역시 앞서서 언급드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1%대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 외국인들의 오늘 순매수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기록했고, 나름대로 주가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충분히 향후에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또 뭔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21선 라인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 여기서 손절가 잡기 쉽죠? 43만 8천 원 정도? 이 정도 라인 손절가로 잡는다면은 이런 기업들도 외국인들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여기 보면 외국인 매수 계속 빨갑니다. 그래서 거의 8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빨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좀 기업들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좀 주도 면밀하게 주말 동안에 제가 종목들 잘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일요일날 좋은 종목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1위 1비 하지 마시고 지금은 지수보다 종목을 보자, 제가 숲보다 나무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